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핵심 분석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전략적 ESG 소통인데요. 보통 ESG 하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우리 환경 지킵니다, 사회 공헌합니다 하고 홍보하는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짜 ESG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방적인 독백에서 벗어나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어떻게 확 바꿀 수 있는지 오늘 그 핵심을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ESG가 왜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교환 일기여야 하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위기를 막는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투자자들의 지갑을 여는 확실한 엑셀 지표들, 마지막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5단계 실무 가이드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ESG는 독백이 아닌 교환 일기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교환일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만 잔뜩 적어놓고 친구가 쓴 답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건 교환일기가 아니라 그냥 혼자 쓰는 일기장이잖아요. ESG도 똑같습니다. 고객, 직원, 투자자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게 뭔지는 듣지도 않고 그저 우리끼리 화려하게 꾸민 지속가능성 보고서만 툭 던져놓는다면? 네, 맞습니다. 그건 그냥 기업 혼자 허공에 대고 떠대는 독백에 불과한 거죠. 여기 아주 극명한 온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경영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같은 엄청 거창하고 거시적인 목표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당장 일하는 직원들은 내 작업장이 안전한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협력사는 납품 단가를 후려치진 않는가? 공장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나 분진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걸 훨씬 예민하게 봅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파수가 전혀 안 맞는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파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은 기업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도미노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엔 진짜 사소해요. 직원들의 작은 불만이나 지역사회 수군거림 같은 미세한 신호로 출발하죠. 그런데 이걸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의 불매운동이나 핵심 부품의 공급망 중단으로 확 번집니다. 결국엔 거액의 소송, 전면 파업, 혹은 영업정지 같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빵 터지고 마는 거죠. 소통은 단순한 착한 기업 이미지 만들기가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연쇄 폭발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막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까다로운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세 번째 파트, 투자자를 설득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역들이나 투자자들은요, 절대 감동적인 문구에 흔들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사회에 헌신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선언, CR도 안 먹히죠. 그분들은 여러분 회사의 비재무적 성과를 아주 냉정하게 채점하기 위해 차갑고 명확한 언어, 그러니까 엑셀에 찍힌 정확한 숫자를 원합니다. 감성파리로는 절대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숫자를 보여줘야 할까요? 심사역들이 기업의 장기 리스크를 판단할 때 몰래 보는 이면의 채점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환경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일 건지, 그로 인해 에너지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 수치를 봅니다.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진짜로 ESG 이슈를 통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안전사고율 제로 같은 무사고 데이터를, 외부적으로는 협력사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ESG 실무 담당자라면 투자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즉시 바로 이 핵심 수치들을 무기처럼 꺼내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깐깐한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최고의 기술은 바로 번역입니다. 우리가 한 착한 일들을 재무적인 언어로 싹 바꿔서 말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경영으로 지구를 아낍니다 같은 말은 싹 지우시고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친환경 살비 닷금괴 에너지 비용이 15% 삭감됐고요. 탄소 배출도 줄어서 결과적으로 핵심 고객사의 벤더 평가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매출 방어 확실하죠? 어떠신가요? 리스크는 완화되고 수익은 늘어난다는 이 짜릿한 번역의 기술. 이게 바로 심사역을 단번에 설득하는 비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중소기업 ESG 소통 5단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거대한 예산이나 전담팀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복잡한 전산 시스템부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5개의 핵심 타겟을 딱 정하고 이들의 가장 가려운 곳 한 군데씩만 긁어주면 됩니다. 임직원들은 안전, 핵심 고객사는 품질과 탄소 데이터, 협력사는 공정거래, 돈줄을 쥔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지표, 그리고 지역사회는 환경과 고용이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제한된 우리 자원을 이 명확한 타겟들의 단일 관심사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뭘 해야 하느냐? 아주 심플하고 우아한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핵심 5개 그룹을 정하고 관심사를 파악했다면 일단 간단한 이메일이나 무료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아주 소박한 소통 채널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피드백을 실제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ESG 과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 의견 듣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알려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에 수천만 원짜리 IT 플랫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굳은 의지 하나면 충분하죠.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허공에 대고 그저 듣기 좋은 멋진 말만 메아리처럼 외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진짜 날것의 피드백을 깊이 듣고 그걸 비즈니스 전략에 뼈저리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이 ESG 시대에는 화려하게 떠드는 기업보다 묵묵히 듣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고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짚어드린 핵심 데이터와 전략들이 여러분의 실무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